먼저 이렇게 서울에 와주셔서 서울시 입장에서 환영하고요. 예. 일단은 과장님 말씀도 참 감명 깊게 들었고, 이제 오늘은 과장님께서 그 학습 동아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일단 학습 동아리 위주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예, 햄버거죠. 예, 햄버거.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차동하고 복지여고랑 틀린 게 뭐냐.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복지여고 하지 왜 서울시는 차동을 따로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일선 자치구로부터 원망을 많이 듣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차동과 복지여고의 관계는 햄버거 세트의 관계다. 복지여고가 햄버거면은 차동은 햄버거 세트다. 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가 틀리냐. 저희는 차동은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보편 방문이라는 거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65세 도래하신 어르신을 기본적으로 다 방문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출산가정의 경우에 이제 방문 동의하시면 방문을 하고,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그 가정 아동 양육수당 받으시는 분까지 이렇게 저희가 방문을 합니다. 이분들은 뭐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뭐 그 관계없이 저희가 방문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제 복지하고 보건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한다는 거죠. 동주민센터에 방문 간호사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계셔갖고 특히 이제 65세 도래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동행 방문, 복지 플래너하고 이제 방문 간호사분이 같이 방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복지 전달체계 개편뿐만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사업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지역을 위해 주민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하고 지원도 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이제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동네 주무관이라고, 요거는 이제 그 옛날에 통담당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마다 통을 정해서 그러니까 그 통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주민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힘들어 하시는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직 모형. 그러니까 복지여부와는 방문복지팀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리고 방문복지팀이 방문을 하고 사례 관리를 하고 그 새로운 업무를 하는데, 차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늘어나더라도 팀을 2개로 나눠서 2개 팀이 같은 업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문도 복지 1팀도 나가고 복지 2팀도 나가고 사례 관리도 1팀도 하고 2팀도 하고 지역을 나눈다는 거죠.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뭐냐. 결국 인력이죠, 인력. 결국 인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는 인력 증원이라는 거고요. 작년 7월에 저희가 차동 1단계 출범식 할 때 이제 저희 차동 추진운영위원장이신 이태수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차동이 뭐냐? 복지전달체계 개편이냐? 그렇다. 그러니까 시작은 어떤 복지의 공공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했다. 하지만 아니다. 차동은 단지 복지전달체계 개편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어떤 주민들이 모여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치와 마을 만들기를 학습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주민 삶 구석구석까지 공공의 어떤 공공의 책무성을 높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맨 밑에 있는 거죠. 이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어떤 행태를 개선한다. 그러니까 차동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행정혁신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그럼 어떤 행정혁신인가?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바뀌나? 그러니까 실제로 차동을 하시는 동장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차동은 사람을 바꾸는 일이더라. 그리고 사람을 바꾸는 일인데 아무리 사람이 늘어나고 공무원이 늘어나도 기존에 하던 관성대로 일을 하면은 실제로 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고 주민들의 생활을 관찰하고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 신규 공무원 교육을 했습니다. 신규 공무원 교육을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공무원이다.
물론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가 돼야 된다. 현장의 사회복지사가 돼서 주민들을 만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일하는 방식과 어떤 그런 게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조직 모형이랑 좀 연관되는 건데, 저희는 복지 1팀, 복지 2팀을 나눠서 모든 직원들이 같은 업무를 하거든요. 그건 곧 어떤 걸 얘기하냐면,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서 상담을 하더라도, 뭐 나는 뭐 기초생활 수급자 담당이니까 그것만 해야지, 뭐 어르신 담당, 다 담당이 쪼개져 있잖아요. 자기 업무만 아는 게 아니라 주민을 만나서 그 주민들이 필요한 걸 언제든지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알아야 된다, 복지를. 그런 거고요. 저 꺼지네요. 예. 서울이 원래 안 그런데 이게.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저희가 보편 방문을 하다 보니까, 사실 보편 방문을 하게 되면은 뭐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뭐 자기가 사회 참여를 하고 싶다든지, 자기가 어떤 뭐 공헌을 하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욕구들을 동주민센터에서 해결을 해 드리려면 결국은 뭐냐? 학습, 공부.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동에 있어서 학습이란 거는 필수 조건이죠, 필수 조건. 학습을 안 하면은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못 하고 도움을 못 주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되게 현실적인 이유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 동마다 한 5명씩 인원을 뽑는데, 물론 민간 경력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한 뭐 20% 정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이 신규 공무원이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뭐 사회복지 4년간 전공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뭐 인터넷으로 해서 그냥 1년 만에 따고 그냥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이제 하나 가르쳐야 되는데, 이분들이 언제 배워서 이걸 언제 현장에 가서 언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제대로 상담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그 학습 동아리를 저희가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배경 안에는 물론 현실적인 필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현장에 투입해서 제대로 한 사람 몫의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차동이 지향하는 그런 가치, 어떤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이 좀 더 주민 지향적이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 대한 책임을 갖는 쪽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동의 가치랑도 좀 맞닿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처음부터 뭐 학습 동아리 만들어서 해라라고 한 게 아니죠. 진짜 안 했고요.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평구 같은 경우는 4개 동이 함께 모이는 거죠. 모여서 나는 어떤 거를 잘하니까는 뭐 어떤 걸 가르쳐 주고, 뭐 나는 어떤 업무를 오래 했으니까 어떤 업무를 하고, 그러니까 역할을 나눠 갖고 신규 공무원들이랑 같이 학습 동아리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뭐 첫날에는 차동이 뭔지 한번 알아보고, 뭐 두 번째 할 때는 뭐 통합 업무 기초생활 보장, 그리고 뭐 기초연금 장애인 영유아 한부모 기타 복지 교육, 그리고 사례 관리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신규 공무원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야지 신규 공무원도 일하기가 좋고, 선임 공무원도 빨리빨리 가르쳐야지 자기가 나중에 이렇게 일일이 안 가르쳐주고 알아서 할 거 아니야, 신규 공무원들이.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사회 갖고는 모자라다. 이게 복지의 세계란 참 넓고도 깊다. 그래서 계속 학습 동아리를 상설화해서 선임들이 멘토 역할을 하고 신규 공무원들이 같이 공부를 해야겠다. 이것도 이제 이루어진 게 거의 이제 아침에 뭐 8시에 일찍 와서 하든가, 아니면 방과 후에 하든가, 주말에 하든가, 이제 이런 이제 개인적인 헌신과 희생을 하면서 학습 동아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약간 고무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학습 동아리가 그 동주민 센터에 있는 공무원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 계신 사회복지사분들하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관이 함께 학습을 통해서 서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차동을 해보니까 가장 안 풀리는 게 복지관과의 관계예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은 약간 좀
이거 녹화되니까 얘기가 그런데 약간 갑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복지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조금을 지원받으니까 왠지 주눅 들어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민과관이 동등하게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복지관에 어떤 협조 요청을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협조가 아니라 지시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은 민간협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물론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풀자 이건. 결국은 복지관에 계신 사회복지사 분들과 동주민센터에 있는 공무원들이 만나서 같이 공부해보자. 공부하면서 우리 공공복지에는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 뭐 긴급복지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복지관에선 어떤 서비스가 있다. 그럼 그런 게 있냐? 복지관에 계신 분들은 잘 몰라요. 공공복지 어떤 게 있는지. 그걸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도 못하고. 그런 거 서로 공유하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을 공유하고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공무원들 직접 만나보니까 생각한 거랑 틀리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일단 사람 관계가 풀리면 업무로도 풀리는 것도 더 쉽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드리는 건 뭐 영등포구 사례인데 민간 학습 동아리를 이렇게 이제 뭐 계속 운영을 하면서 특히 찻동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주민센터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같이 하거든요. 그건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나눔 이웃이라든지 이런 주민 조직화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이랑 같이 좀 만나서 얘기할 그럴 거리가 많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이제 학습 동아리를 마치고 나니까 이렇더라. 물론 공부하기 싫죠.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교육을 마치고 나면은 뭔가 뿌듯하더라. 참여하길 잘했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데 뭔가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더라. 왜냐면 아는 만큼 도움을 드리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배움의 자세에 잃지 않은 공무원이 되겠다. 이런 훈훈한 멘트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습 동아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좀 더 우리는 확대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면 하지만 누가 시켜서 하면 되게 하기 싫잖아요. 동마다 하나씩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게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원을 해드리자. 지원을 어떻게 하냐. 현장에서 공부하기 좋게. 예를 들어서 뭐 동영상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동영상 강의 같은 거 만들면 뭐 책 보고 하는 것보다는 강의 보면서 같이 공부하면 더 날 수도 있잖아요. 날 수도 있고 뭐 1년에 한 번씩 뭐 학습 동아리 뭐 자랑 대회 뭐 이런 걸 해갖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수고하셨다. 이렇게 보상도 해드리고 그런 뭔가 좀 이렇게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 강제나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이 막 신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거를 지금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멘트는 마치도록 하겠고요.